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리해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동시에 다수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정리해고라고 하는데요. 사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라는 단어 대신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 4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법원 역시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해고의 4가지 정당성 요건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이 상황이 어려워서 근로자를 해고하여 인건비라도 좀 절감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과거 법원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도산되기 직전이어야 된다라고 하여서 이제 엄격하게 해석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법원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인원 삭감의 합리성이 있는 경우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하여 좀 보다 완화된 추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곧바로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업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리해고 시행에 앞서서 희망퇴직자 모집, 근로시간 단축, 신규 채용의 금지 등 이런 관련 제도의 시행을 먼저 시행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 회피 노력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시행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짧게는 6개월, 그리고 길게는 1년까지도 그 기간을 두고 정리해고를 시행을 합니다. 셋째, 해고 대상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지만 많은 기업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요. 예컨대 해고 대상자를 이미 염두에 두고 그 해고 대상자에 맞는 기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해고 기준을 만들어서 그 형식에만 끼워 맞추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그 기준에 맞게끔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고 선정 기준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면서 사용자, 즉 회사 입장만 고려한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 입장도 고려를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근로자의 건강 상태라든지 근로자 부양 가족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고 기준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하고, 그리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까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마련을 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임원들 혹은 이사들끼리 정리해고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고요. 정리해고를 시행하려는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 50일 전까지 정리해고를 하고자 한다라고 통보를 하고, 그 사이에 해고의 기준, 해고 대상자 등 이런 이제 정리해고를 둘러싼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때 근로자 대표는 회사 내 과반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 근로자 대표, 즉 이제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출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에는 정리해고를 협의해야 되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정리해고를 협의하고자 하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한다 라는 점을 근로자한테 명확히 주시시킨 다음에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하고, 이때 복수의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외에 실무상 또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 게 도대체 얼마나 근로자 대표와 만나야지 이 성실한 협의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판례를 살펴보면 회사가 1개월 동안 약 6차례, 즉 좀 많이 만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는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리해고는 무효다라는 판결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춰봤을 때는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몇 번을 만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얼마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냐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정리해고 정당성 요건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혹은 법률사무소 선진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